아기는 우리네 삶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타인에게 관대합니다. 심지어는 공공장소에서 아기가 심하게 울어도 아무도 그 아기를 탓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아기와 함께 한국을 여행했던 미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한국을 방문한 후 한국인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소피아예요. 올해 3살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전하는 이유는 너무 따뜻했던 한국의 추억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처음 가는 해외여행으로 긴장감이 상당했거든요. 더군다나 그땐 저희 아이가 돌을 막 지났을 무렵이라 지금보다 더 어렸어요. 돌쟁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건 쉽지 않아요. 아시죠? 마트를 가더라도 가져가야 할 짐이 한가득이에요. 혹시 상황을 대비하려면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물티슈, 기저귀, 간식만 해도 벌써 가방 하나가 차죠. 그런데 동네 마트가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대략 15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했어요. 그것도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데리고 말입니다. 남편은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업무 성과도 좋았죠. 회사에서는 남편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한국 지사로 발령을 권했습니다.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해 자신의 역량을 펼치는 것도 능력 있는 직장인이 할 일이었죠. 미국 안에 있는 주가 아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에 가까운 나라로 가야 했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남편에게 강하게 요구하진 못했어요. 그땐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2년이 채 안 돼 아이가 태어난 직후였으니까요.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회사는 남편의 의사를 물어왔습니다. 우린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한 가정의 아빠이고 저의 배우자로 역할이 있죠. 그리고 남편은 한 사람으로의 역할도 있었어요. 대부분 사람은 더 큰 성장을 원한다 생각해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가는 기회는 사실 흔치 않았어요.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서 다른 나라로 보내지는 경우는 그만큼 업무 성과가 뛰어나고 능력 있는 직원에게 권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더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선택해야 했죠. 고민 끝에 남편과 전 1년 정도 나가서 경험을 쌓아도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엄마 손이 더 필요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차츰 아이가 커가며 아빠라는 말을 했을 땐 아이 옆에 있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국에 나가 있을 시간은 1년 정도였습니다. 어렵게 내린 결론을 회사에 전했어요. 회사는 흔쾌히 받아들었죠. 물론 더 오래 있으면 좋겠지만 회사에선 남편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1년의 시간이라면 충분히 남편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죠. 그렇게 남편은 저와 아이를 미국에 둔 채 혼자 한국으로 떠났어요. 아쉬움도 있었지만 1년 뒤 더 큰 성장을 생각하며 잠시 아쉬운 작별을 했답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미국에 혼자 남아 아이를 키웠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죠. 평일에 대부분 남편들은 직장을 갔어요. 당연히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며 저 혼자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죠. 고 밤낮으로 아이를 돌보고 주말까지 오롯이 혼자 아이를 본다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심리적으로 기댈 수 있는 남편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 있어 더 그랬죠. 바쁘더라도 매일 아침 저녁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것과 그러지 못한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화상 전화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옆에서 같이 숨쉬고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토닥임이 받고 싶었어요. 서툰 한국어로 처음 가는 한국에서 열심히 적응하는 것처럼 저 역시도 미국에서 저 혼자 아이를 키워가며 이 모든 사항들을 적응하고 있었거든요. 1년은 남편이 멀리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저에게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 저의 마음을 들은 남편은 자기를 보러 한국에 오는 건 어떻냐고 물었어요. 아이를 혼자 데리고 와야 한다는 걸 알기에 힘들겠지만이라는 말을 덧붙였죠. 남편이 한국 지사로 발령받기 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선택해야 했던 것처럼 저도 선택해야 했어요. 나와 내 아이에게 더 나은 선택은 무엇일까? 고심 끝에 힘들겠지만 남편을 만나 잠시라도 얼굴을 직접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다는 결론을 내렸죠.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비행기 표를 끊고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고 어디에 있는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있는 나라이기에 몇 시간의 긴 여행도 얼마든지 할 자신이 있었죠.
그렇게 전 여행 가방을 준비하고 아이와 함께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기 전 아기 바구니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작은 요람 같은 걸 비행기 앞좌석에 설치하고 어린 자녀들이 좀 더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서비스죠. 하지만 제 아이는 개월수 대비 키가 컸어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를 넘어섰죠. 비행기에 탑승한 15시간 동안 전 아이를 무릎에 안치고 있어야 했습니다. 걱정이 안 된 건 아니에요. 비행기는 한정된 공간이라 혹시 아기가 적응 못하고 보채면 어떡하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아이와 놀아줄 수 있는 간식과 장난감도 챙겼죠. 그렇게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남편 없이 장거리 여행을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다행히 아기 컨디션이 좋았어요. 한창 활동적으로 깨어있을 시간이라 조용히 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1시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아이는 좁은 공간에 앉아있는 게 답답했는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어요. 칭얼거리다 이내 잠잠해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비행기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생길까 긴장되었습니다. 슬프게도 예상은 적중했어요. 아이는 점점 짜증을 내고 불편해하더니 목청을 놓고 울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를 안고 진정시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좌석과 좌석 사이 복도를 거닐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한 후 대기가 안정권에 접어들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답답하지 않도록 움직이며 아이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끌고 싶었어요. 관심이 다른 곳으로 간다면 아이는 이내 잠잠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아이는 저의 마음을 모른 채 계속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비행기 안에 탑승했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아직까지 불편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마음이 조급했어요. 계속 이렇게 진정 못하면 어떡하지? 남편 없이 15시간 비행기를 타는 건 욕심이었을까? 그렇지 않아도 그리운 남편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옆에 있다면 곤란한 이 상황을 좀 더 씩씩하게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비행기 안. 탁 트인 공간이 아니라 한정된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느낌이라 더 그랬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10분 정도 지났을까? 전 1시간 이상 지난 것 같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저에게 닥친 상황이 쉽게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한 친절한 탑승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다가온 한 여성은 아이를 품에 안아도 되냐는 동작을 했어요. 저는 당혹스러웠지만 이 상황에서 저에게 내밀어준 도움의 손길을 뿌리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울고 악쓰는 아이를 데려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기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를 토닥이며 자신의 자리로 데려갔죠. 가방에서 간식을 꺼내 아이에게 주었어요. 간식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이야기와 위트 있는 동작들이 더해져 아이의 시선을 빼앗기 충분했죠. 그녀는 능수능란하게 아이를 돌봤어요. 저는 당연히 그 여성의 친절에 감동했죠. 그러면서 한편으론 다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런 걱정이 현실이 될 일은 없었어요. 그 여성이 식사 시간에도 제가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기를 대신 돌봐주었거든요. 그녀는 익숙한 듯 아기를 놀리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기는 저와 있는 시간보다 그녀와 있는 시간을 더 즐기는 것 같았죠. 저는 당연히 그녀의 친절한 모습에 감동했고 그녀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마치 친구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녀와 전 아이를 달래는 일로 가까워져 비행기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인이었고 은퇴 후 미국에 사는 아이들을 만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3명의 아이를 키워 아이 키우는 일엔 자신 있다며 웃었어요. 저는 그녀의 웃음이 좋았어요. 제가 힘든 건 서툴기에 당연한 거고 자신이 저를 도와준 건 익숙한 일이라. 힘들지 않아서라는 말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 한국인은 단순히 말로 저를 위로한 게 아니라 정말 저의 동지가 된 것처럼 아이를 직접 도와주며 해준 말이라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처음엔 한국인들이 이유 없이 우는 아기를 참아주는 거라 생각했어요. 이유가 없다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인 저의 상황을 공감한 거예요. 누구나 아이를 키운다면 생길 수 있는 일이니 보챈다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안 거죠. 오히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으로 도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전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시간 내내 마음이 편했어요. 오히려 그 도움을 준 한국인 덕분에 남편이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죠. 미국은 개인의 성향을 존중해요. 도움을 요청할 때 상대방이 판단하죠.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꺼이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라면? 그건 원래 도움을 주는 몫이 아니기에 정중하게 거절해요. 그리고 그런 순간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미국의 문화죠. 서로의 상황을 존중하기에 강압적일 수 없거든요. 하지만 한국인은 달랐어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도움을 주죠. 마치 네가 얼마나 곤란한 줄 알아. 라고 따뜻하게 마음으로 말을 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행동에선 이런 마음이 느껴지죠. 도움이 필요한데 말하기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이에요. 한국에 도착해 남편을 만나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국으로 아이와 함께 긴 여행을 떠나는 자체를 걱정했거든요. 물론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공항에서 남편을 처음 보았을 때 남편 표정에서 제 걱정을 얼마나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남편은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과 한국인의 친절한 도움에 저처럼 감동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뿐 아닌 대부분이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죠. 먼 나라에 혼자 왔어도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건 한국인 특유의 민족성이라 생각한대요.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런 게 있다고 멋쩍게 웃었죠. 더 놀라웠던 건 비행기 안에서 겪었던 일들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한 명의 한국인을 겪고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그럴 거야 라고. 결론 짓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으니까요. 이후 제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외국이지만 푸른 눈을 한 저희 아이는 한국 어디를 가도 인기 만점이었거든요. 남편과 식당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은 아이를 예뻐해주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적응을 못했지만 아이도 이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한국인들에게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한국인들은 더 열광했습니다. 아이가 웃는 표정을 지을 수 있게 자신의 얼굴을 우습게 만드는 걸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 한국 사람들 덕분에 식당 안에서 아이 기분은 항상 좋았습니다. 그래서 식사 도중 아이를 안고 달래거나 밖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없었어요. 미국에 있을 땐 혼자 아이를 봐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지만 식당 안 누구도 저와 제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때론 그런 상황이 아이 키우는 초보 엄마 입장에선 힘들죠. 지하철을 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희 아이를 너무 귀여워했습니다. 큰 눈망울로 빤히 쳐다보는 상황에서 웃음으로 아이와 눈을 맞추고 반응해 주었으니까요. 아이지만 타인을 빤히 쳐다보는 건 상대방이 불편할 수 있어 미국에서는 그러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을 불편해하는 미국인도 덜어 있죠. 하지만 한국은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분위기예요. 미국인인 제 입장에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한국인들에겐 말하지 못하는 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이해하는 분위기가 낯설지만 감사했어요.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 제가 느낀 느낌은 그랬습니다. 지루한 지하철 이동 시간에 즐겁고 재미있는 하나의 장난감이 있는 듯한 느낌? 한국인들이 제 아이를 보는 표정이 그랬거든요.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을 수 있지만 전 한국 사람들이 제 아이를 장난감으로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단지 무료한 시간에 흥미를 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게 중점이고. 미국은 선진국이에요. 여자와 아이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다고 자부하며 살았어요. 그건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느낀 건 또 다른 느낌이에요. 미국이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담고 있다면 한국은 뭐랄까? 사회적 분위기가 아닌 한국인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대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미국은 정해진 규칙 속에 행하는 느낌이라면 한국도 규칙은 분명 있지만 매 순간 통제가 어려운 아이라는 걸 아니까 이해하고 배려하고 참는 분위기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건 아마 한국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미국처럼 개인주의 나라는 개념보다 함께 어울리는 사회 우리를 강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인 저였지만 저와 아이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 사회에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어딜 가도 편안하게 배려받고 지낼 수 있었다 생각해요. 벌써 2년쯤 된 이야기예요. 이제 남편도 미국에 와 생활하고 있죠. 제가 이 사연을 전하는 건 다시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2년 전 한국에 나갔던 경험을 토대로 미국 본사 제품이 활기를 띠며 한국 지사가 더 커지게 되었거든요. 이제 주재원 느낌으로 몇 년간 갈 수 있냐고 회사에서 남편에게 물어왔어요. 저와 남편은 한치의 고민도 없이 그럼요라고 답했답니다.
왜 그런진 제가 들려드린 사연에서 충분히 전해졌을 거라 생각해요. 한국에서 지내 몇 년의 시간 동안 저희 아이가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기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씩씩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지네요.